오늘 2018년 4월 22일자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늦은 밤에 새벽 1시인데요. 동영상을 하나 전날 좀 이렇게 정리해서 찍어 올리려고 그랬는데 별 영향가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주간을 좀 정리하면서 한번 또 찍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큰 폭의 하락세를 시현했던 바이오주들이 그래도 금요일날 반등을 좀 시현하면서 일부 저점에서 누군가 다시 또 매집을 해가는 패턴을 만들었는데요. 자, 오늘은 좀 이런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몇몇 신문 기사들을 좀 한번 보여드리면서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시장에서 관심 있게 눈여겨봤던 종목들의 종가선을 또 한번 또 생명선과 함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7년 10월 26일자 어디 뉴스를 검색하다 보니까 하나 나와서 제가 좀 보여드리는데요.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슈퍼개미 김정환 이런 분이 있으셨나요? 전 잘 모르는 분인데요. 자, 운칠기삼 이름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 3을 얻기 위해서 남들보다 100배의 노력을 한다 이래가지고 진짜 제가 그 재산 내역을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모르죠.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그래서 39세 슈퍼개미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14년 전 전세자금 7천만 원을 빼서 주식 투자를 했는데 수년 만에 100억대 슈퍼개미 반열에 올랐다. 자, 솔직히 그런데 저는 관심이 없고요. 과연 그렇다면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좀 소위 성공을 했다고 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 일반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 개미들과는 과연 뭐가 다르냐? 저는 이제 거기에 좀 관심이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본인들이 본인이 직접 투자했던 주식들의 어떤 종목과 그리고 왜 투자를 했는가 이런 어떤 것을 좀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선호하는 주식으로 성장 가치주를 꼽는다. 네, 성장 가치주 좋습니다. 성장 가치주에도 두 가지가 있다네요. 현재 성장 가치와 미래 성장 가치다. 그렇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 성장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런 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인 투자 종목으로 바이로메드를 소개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삼상 실패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는데 실패하지 않을 이유를 끊임없이 찾고 공부한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간에 자, 근본적인 치료와 통증 완화를 하는 회사다. 실패했으면 벌써 했을 것이라며 라이선스 아웃이 돼서 최고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요거는 저하고 좀 생각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인양행 그 외에 폴더블 롤러블 스마트폰 시대가 온다면 10배 이상 오르는 종목이 될 수 있다는 어떤 종목들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틈틈이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얘기네. 그렇죠? 네, 그런 얘기였고 이거는 제가 좀 부끄러운데요. 좀 허황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디 블로그에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이게 제목이 바이로메드 제넥신 삼성전자 시총을 넘을 주식회사는 과연 어디인가? 이 제목이 좀 건방지자. 그렇죠? 아니 누가 이런 제목을 건방지게 이렇게 다뤄놨나 해가지고 보니까요. 2016년 8월 13일 제가 저희 부친이 하시는 설비 사이트가 하나 있는데 블로그가 있는데요.
거기다 언제 2016년 8월 13일 뜬금없이 이렇게 장문에 포스팅을 올려놨는데 참 감회가 좀 어떻게 보니까 좀 새롭더라고요. 2016년 8월 13일 그러면서 뭐 겁도 없이 무슨 그냥 소설이죠. 뭐 소설 쓰는 건 자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게 보니까 굉장히 긴 글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차트도 찍어놓고 종가선으로 그렇죠? 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바이로메드 제넥신 크리스탈 지노믹스를 이렇게 언급하면서 나는 접니다. 그렇죠? 비옥은 특히 바이로메드를 1순위, 제넥신을 2순위, 크리스탈을 3순위로 꼽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참 어이가 없죠. 얼척이 없죠.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자유입니다. 생각은. 그러면서 바이로메드는 유전자 바이오 신약, 제넥신은 바이오베타와 유전자 치료 백신과 같은 전도 유망한 기존에 없는 새로운 시장을 타겟으로 하였으나 크리스탈 지노믹스는 이미 레드오션이 되어버린 합성 신약을 주요 카테고리로 하고 있었다. 그럼 어떤 그런 이유로 인해서 바이로메드를 1순위, 제넥신 2순위 이러면서 종가선 이렇게 올려놨고요. 4, 5년 전에 HTS 상에 대한민국 바이오 삼성전자 1순위, 2순위라고 문구를 적어놨다. 그런 얘기도 여기다 써붙여놨고. 그러면서 보세요. 일부 대기업, 롯데 같은 그 대기업 계열처럼 주식 추가 상장이 없다는 전제하에 현재 액면가 기준 500원 기준으로 맥시멈 1천만원 가겠다. 이렇게 노트에 적어놨답니다. 좀 허황되네, 그죠? 그럴 경우에 시총이 143조가 된다는데, 근데 최근, 그러니까 이 글을 쓸 당시에 김선영 교수가 대규모 유상 증사를 표명하여서 그 정확한 물량은 알 수 없으나 목표가를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겸손하게 낮춰 잡았답니다. 비오보니. 참. 그때 당시 시총이 한 1조 8천억이었는데요. 12만 5천원이네요. 자, 과연 이렇게 뜬금없는, 그렇죠? 이런 허황된 일 개인의 어떤 뜬구름포가 과연 이렇게 실현이 되는 그런 날이 좀 올까요? 그래서 불꽃을 터트려라 이러면서 포항에서 있었던 불꽃놀이 이렇게 사진도 좀 찍어 올려놓고 했는데, 자, 아무튼 간에 그런 좀 시덥지 않은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바이로메드 김선영 대표 기사, 누가 시장을 움직이는가, 이런 기사도 좀 스크랩을 제가 예전에 해놨던 게 있습니다. 이게 2009년 6월 20일자 아주 굉장히 오래된, 근 10년이 다 돼가는, 한 9년 정도 돼가는 기사인데, 동아일보의 그 인터뷰 기사네요. 보니까 10년, 그때 당시 이미 10년 넘게 바이오 의약품 개발이라는 한 우물을 파고 있었다. 그렇죠? 그리고 최초의 바이오 의약품 국산 글로벌한 그 목표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서울대 벤처로 출발. 그렇죠? 2013년쯤 국산 바이오약 기대 이랬는데 이미 시간이 그때 이후로 많이 지났습니다. 한 5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암젠을 비교하는 얘기. 그때 당시 54세였고요. 여기 보니까 난관을 기회로 빈혈치료제 이포젠, EPO, 그죠? 유명한 거죠. 적혈구수를 늘려주는 호르몬인데, 이 암젠이라는 회사는 이 제품 하나로 연간 7조 원의 매출을 올렸다. 그렇죠? 신약 하나 개발하는데 보통 15년 잡는데 이것이 바이오의 최대 난관으로 전문가들이 꼽는다. 네, 맞죠? 그러면서 바이로메드는 현재
자체 기술로 개발한 당뇨합병증 치료제와 심혈관 치료제, 항암제, 혈소판 감소제 등 임상을 한국과 미국, 중국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네, 참 대단한 파이프라인인 건 맞습니다. 전부 다 하나 터지면 굉장히 큰 시장인 건 맞고요. 자, 화학적으로 합성해서 만드는 기존 의약품과는 달리 바이오 의약품은 생체 물질인 유전자나 단백질, 세포를 이용해서 만든다. 효과가 높고 부작용이 적다. 그렇죠? 자, 국산 바이오 첫 번째 신약을 출시하는 목표로 하는데, 목표를 그때 당시 2013, 15년을 잡았는데 이미 좀 시간이 한 3년 이상 지났고요. 뭐 빠르면 내년 정도, 그렇죠?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는 미국에서 첫 번째 신약이, 이 회사 신약이 이변이 없다면 3상까지 잘 마무리가 된다면 출시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96년에 설립이 됐고요. 바이로메드는 학내 벤처로 처음에 이름은 바이로메디 퍼시픽이었다고 하고요. 유전자 의약품이라는 개념조차 생소하던 때 기술과 열정 두 가지를 가지고 창업을 했다. 주위에서 대학 교수가 무슨 시장을 알겠냐며 대부분 만류를 했다. 만류. 네, 하지만 이렇게 지나온 여정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또 한 기사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런 건 이제 뭐 영어로 되어 있는 코리아 바이오메드, 한국에 있는 인터넷 무슨 뭐 사이트 같은데 영문으로 이렇게 해외 이렇게 소개를 하는가 봐요. 예. Biomed confirms VM202's pain control in animal test. 그렇죠? VM202가 동물 임상에서 페인 컨트롤, 통증을 컨트롤하는 것을 이제 확인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사실은 어떤 단순하게 환자들의 어떤 고통을 좀 좀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단순히 좀 이렇게 뭡니까, 통증만을 컨트롤하려는, 그렇죠? 그런 약들이 사실 시장의 대부분이죠. 그런데 이 바이로메드가 가진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 이 통증만 완화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어떤 그 통증을 유발하는 근본 원인을 좀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좀 새로운 약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목표가 정말 이루어진다 그런다면 그 시장의 파급 효과는 대단할 것 같습니다. 통증도 줄여주면서 어떤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도 잡아준다. 사실 그런 약이 없거든요. 어떤 뭐 마약성 진통제라든가 또 그것을 대체하는 어떤 비마약성 진통제, 이런 것들은 시장이 굉장히 지금 확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시장이 거대하고, 그렇죠? 마약으로 통증 억제하는 게 그게 무슨 뭐 궁극적인 치료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통증을 잡을 방법이 없다면 그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겠지만은, 이제 뭐 의학 기술이 좀 발전을 해서 그런 부작용이 큰 어떤 페인킬러를 사용하지 않고라도, 그렇죠? 좀 새로운 치료법이 좀 시장에 좀 빨리 소개가 되고 보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바이로메드 같은 회사를 통해서요. 자, 이제 이런 얘기 한번 해볼게요. 파이자 치매 치료약 개발 포기. 험난한 치매 정복이 2018년 1월 7일자 기사인데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도 뭐 블로그 포스팅을 하면서 확인을 했던 내용입니다. 다국적 회사인 파이자가요, 전 세계 5,500만 명으로 추정되는 치매 환자 및 그 가족들의 희망을 꺾는 결정을 내렸다. 파이자가 도대체 어떤 회사입니까? 그렇죠? 그런 회사가 파킨슨병 치료제 개발을 중단하기로 했다. 그렇죠? 치매와 파킨슨 치료제 개발을 중단하기로 했다. 참 어떻게 보면 좀 절망적인 뉴스였죠.
예. 근데 이제 공통적인 어떤 이런 그 치매 그 임상 포기 선언들을 보면은 어디서 꼬꾸라지냐면 삼상에서 꼬꾸라져요. 삼상에서. 거의 8분응선 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서 꼬꾸라집니다. 거의 대부분의 치매 그 프로젝트가요. 현재 보면은 트렌드가 3상에서 다 꼬꾸라집니다. 3상에서. 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동안 어떤 의학계 주류 혹은 어떤 그 뭐랄까요 주요 공략 지점으로 이렇게 그렇죠 여겨졌던 타겟이 어찌 보면은 아예 시작부터 잘못됐을 수도 있다. 그렇죠. 첫 단추가 처음부터 아예 잘못 껴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어떤 학설들이 있잖아요. 만고불변의 진리와도 같았던 학설들이 최근에는 과학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엎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치매와 관련해서도 예를 들면 뭐 특정 단백질 그죠? 에? 베타 아밀로이드인가요? 그 뇌에 생기는 어떤 여기 나오죠 그죠? 아밀로이드 제거. 그러니까 치매의 어떤 그 원인 물질로 지목이 되었던 주요 원인 물질로 주목이 되었던 노폐물 단백질인 아밀로이드 베타 여기에 어떤 그 이것을 그 분비를 중단하게 하거나 이렇게 좀 이렇게 없애는 그렇죠? 이걸 잡는 어떤 치료 기전에 포커스가 대부분 맞춰져 있었거든요. 이런 빅파마들이. 근데 그 잘 나가다가요. 2상도 아니고 대부분 다 막판 단계인 3상에서 다 꼬꾸라집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거 처음부터 다시 써야 된다. 백지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뇌의 어떤 그 특정 물질을 주입해서 이 아밀로이드 베타의 분비를 중단시키거나 그렇죠. 완화시키는 어떤 그런 방식을 자꾸 찾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머크 그렇죠. 여기도 3상에서 실패했죠. 2017년 초에 노바티스, 릴리, 얀센 아직 하고 있는데 줄줄이 지금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회사들 아까 보셨던 회사들은 그런 큰 회사들은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렸습니다. 어떤 이제 또 다른 한쪽에 또 이제 그 연구는 타우 단백질이죠. 타우 단백질. 이 타우 단백질이 또 하나의 어떤 그 치매 유발 물질로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 여기 이 타우 단백질을 또 노리는 약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 하나만 제거해서는 안 되고 이 둘 다를 잡아야 된다. 하나 잡기도 힘든데요. 근데 또 막상 나중에 또 뚜껑을 열어보면 이 두 개가 또 모든 원인 물질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나오지만은 난제다. 난제. 뇌가 인류 최후의 블랙박스. 그렇죠? 마지막 블랙박스다. 그래서 뚜껑을 열어보면은 우리가 또 학자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엄청나게 복잡한 기전이 거기에 얽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기존의 어떤 이 치매 이 정복의 시도가요. 지금 방향이 지금 아예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 치매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정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류의 어떤 그 미래가 안녕이 보장이 돼요. 예? 참 무서운 병이죠. 사실 암보다도 더 무서운 병이 치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빨리 좀 해결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2017년 1월 25일자 헬스조선의 기사는 제목이 증상 완화 아닌 진행 막는 약이 3에서 5년 내에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누가 어떻게 이렇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재앙이죠. 사회적 재앙. 자,
보시다시피 뇌에 쌓인 독성 단백질 없애는 약을 개발하는데 주로 이 제약회사들의 역량이 온통 집중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백지장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가능성도 높아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일라이 릴리 솔라네주맙 임상 3상 실패했죠. 30년간 3조 원을 투입했답니다. 이야, 이게 뭐 말이 되나요? 아니, 이게 놀랍죠? 일라이 릴리라는 그 거대한 제약회사 한 군데서요, 이 치매 그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30년이라는 세월을 쏟아붓고 3조 원이 투입됐답니다. 그게 근데 물거품이 돼버렸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30년이라는 기간도 놀랍고 3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자금도 사실 놀랍습니다. 근데 그게 물거품이 됐다는 건 더 놀랍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릴리가 실패한 이유는 한국의 한 박사는요, 이 뇌에 생기는 베타 아밀로이드를 없애는 게 아니라 혈액 속의 아밀로이드를 없애는 기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작 이 뇌에 쌓이는 스케일이죠. 스케일 같은 거죠. 이 아밀로이드를 없애는 데는 실패를 했다. 그래서 실패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사실 하나 남았다고 하는 것은 베르베세스타트. 베르베세스tat. 요것도 아마 실패 안 했나요? 최근에? 예, 실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거의 실패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거는 지금 이제 아두카누맙, 그죠? 바이오젠의 아두카누맙이다. 요건 아직까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가장 이제 전망이, 그래도 좀, 전망이 좀 밝은 치매 임상 치료약인데, 이게 이제 아두카누맙이죠. 바이오젠이라는 회사에.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이런 어떤 긴 기간과 거기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할 수 있는 회사들이 사실 없죠. 그렇다 보니까 좀 이제 방향을 어떤 줄기세포라든지 천연물질에 기대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뭐 말이 좋아서 천연물질이죠. 예를 들자면은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무슨 동강의 할미꽃 뿌리에서 추출된 어떤 물질이 특정 어떤 암에는 그야말로 쥐약처럼, 그쵸? 쥐약처럼 암을 잡는 데는 아주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다더라. 이런 어떤 어떤 천연물, 밝혀지지 않았던 어떤 천연물 유래의 어떤 물질들이 항암 효과를 가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치매는 상황이 다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왜냐? 치매는 이 뇌와 관련이 있거든요. 우리 인간의 뇌라는 것이 그리 만만한 게 아닙니다. 많이 사실들이 밝혀졌다고 이제 얘기들은 하는데 아직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영역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런 흐름이나 좀 이렇게 뭐랄까요, 트렌드를 좀 눈여겨 보시면서 모르니까 우리가요. 그래서 그러나 어떤 방법이나 어떤 시도가 큰 사고를 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렇게 분산을 해가지고 슬쩍슬쩍 적은 액수라도, 그렇죠? 좀 이렇게 발을 얹어 놓는 것은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이 박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네. 서유헌 석좌 교수, 가천대 석좌 교수신데 이분 이 말씀에 좀 심히 공감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의 경우에 규제가 한국보다 좀 덜하다 보니까, 그렇죠, 일본에서 이제 어떤 줄기세포라든가 이런 새로운 치료법들이 빠르게 안착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개발 방향에 대한 자신의 생각도 밝히셨는데, 여기 나오죠, 보세요. 치매 치료는 단일 타겟이 아닌 복합 타겟에 작용하는 치료제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죠. 이게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 기존의 제약업체들이
그 단일 어떤 그 특정 단백질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렇죠? 그 한두 가지 물질을 제거하거나 억제하는 데만 온통 집중을 했다가 지금 피 보고 있거든요. 예, 속의 어떤 성과를 못 거두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 말씀처럼 치매라는 것은 그 한두 가지 물질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타겟을 설정을 하고 그 모든 타겟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말처럼 쉽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어려운 거죠. 어쩌면 기존의 어떤 치료제를 개발하려는 어떤 노력들이요. 거의 뭐 무의로 돌아갈 가능성도 없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흐름 또 국내 그 바이오 벤처들과 제약업체들이 어떻게 그 지금 그 도전을 하고 있는지 항상 눈여겨보면서 어떤 치료 방법이 또 어떤 물질들이 어떤 사고를 칠지 사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가능성은 낮지만 그러나 만약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어떤 그 가치가 시장에서의 어떤 가치가 대접이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뭐 아직 모르겠어요. 예. 베르베세스탯 여기 저 실패 기사 나오죠. 그렇죠. 지난 2월 머크가 베르베세스탯 요거 임상 2, 3상에서 실패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실패했습니다. 실패. 하나 남았습니다. 지금 이제 그래서 시장에 3상 들어가 있는 2상인가 3상 들어가 있는 그 약물은 사실 그 주목받는 약물은 사실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두카누맙이죠. 그죠? 아두카누맙. 자, 여기까지 하고요. 쓸데없는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자, 바이로메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저도 지금 조금 들어가 있는데 뭐 손실 많이 나진 않았습니다. 2, 3%, 4, 5% 이렇게 손실 나 있는데 뭐 들고 있어 보려고요. 그다음 제넥시는 좀 많이 뛰었습니다. 7% 이상 뛰었고 일봉상 보시면 계속 이렇게 라인을 타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등 주었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네이처셀인데 문제는 네이처셀인데 자, 네이처셀에 지금 그 속이 아프신 분들이 개미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거 저도 사실은 좀 안타깝네요. 자, 분명한 거는 지금 그 30분 봉상에서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30분 봉상 먼저 보시면은 그 26,000원대 그 중반에서 여기서 이렇게 제일생명선 반등이 한번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서 사실은 큰 폭의 하락 이후에 사실 그 반등다운 반등이 한번 나왔어요. 요 순간이죠. 그렇죠. 자, 그때 사실 눈치를 챘어야 된다. 요 네이처셀의 그 어떤 세력들은 30분 봉상 제일생명선 그렇죠. 그리고 제2생명선 막 이런 어떤 그 연동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요때 사실 눈치를 좀 챘어야 되는데 조금 그 등한시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아무튼 간에 이렇게 그 올라갔다가 맞고 떨어지는 가격 4만원인데 그렇죠. 4만원 정도에서 맞고 떨어졌는데 맞는 가격은 어딘가요? 4만원 4만원 정도에서 아무튼 간에 맞고도 이게 생명선 올라갔다 또 맞고 떨어졌는데 자, 지지받는 구간이 30분 봉으로 나왔어요. 30분 봉으로 어디냐? 요거를 좀 눈여겨 봤어야 됩니다. 다행스럽게 여기서 보시다시피요. 4월 20일 금요일 날 그렇겠죠. 저점을 3만원 찍었는데 거기서 뭐가 있었는가? 30분 봉상 제2생명선 반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2생명선이죠. 그죠? 그 다음에 제1생명선까지 올라왔고 거기서 또 이렇게 맞는 또 매물을 좀 압박을 받는 모습인데 일단 모양은 일단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다시 치고 올라와서 제일생명선 파란 라인을 밟고 전고점까지 또 가줄지 아니면 또 이렇게 추세가 바뀔지는 사실 모르겠는데 일단은 현재 흐름은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30분 봉상 제2생명선 그렇죠? 30분 봉상 제2생명선에서 스탑 라인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라인에서는 안 보이죠. 60분 봉에서도 뭐 안 맞고 맞습니까? 120분 봉에서도 사실 살짝 깨고 내려갔다 왔기 때문에 이건 어느 정도 뭐 좀 이렇게 이해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요거는 지우고
여기서 이렇게 120분 봉상 제일생명선을 반등해서 여기 제2생명선까지 다시 가줄지 거기까지는 갈 것 같은데 향후 추세가 좀 어떻게 반전이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30분 봉상 제2생명선에서 저렇게 스탑라인이 걸려있다 하는 것까지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예, 이거는 손실은 아니고 약간 플러스는 나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켜보고 싶고. 자, 그 다음에 시장에 좀 유의할 만한 종목들이 뭐가 있나요? 예, 인스컵이 좀 굉장히 좀 강한 편이고요. 그 다음에 뭐 HLB 상당히 강하죠. 요건 HLB 생명과학이고 HLB가 강합니다. HLB가 강해요. 보시다시피 예, 조정다운 조정이 없다. 이거는 뭐 조정이 나와도 이렇게 다시 누군가 물량을 다시 쓸어가는 패턴이 상승 삼각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전고점 돌파해서 날아가려는 어떤 그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상당히 지금 HLB가 가장 강한 종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시장 바이오 중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그 외에 다른 종목들이 있고. 자, 안국약품은 이게 왜 관심권에 뒀냐면 외국인들이 계속 사요. 보시다시피 외국인들이 이 와중에 지분이 2% 이상 계속 늘었습니다. 1월달 들어와서 이후로. 그래서 이 안국약품을 왜 이렇게 외국인들이 대체적으로 다 팔면서도 이걸 왜 이렇게 살까요? 전고점까지 보내지 않을까요? 여기서 이렇게요. 예, 3만원 최고가 라인 현재 그 17,000원 정도 되는데 예, 모양상 한번 보십시오. 먼저 한번 찍어드렸던 것 같습니다. 주봉상 제1, 제2생명선을 연달아서 반등 주고 최고가 라인까지 달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인트론 바이오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예, 전고점까지 아마 이렇게 달려주려고 하지 않을까요? 요것도 지금 보면은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 계속 삼거리가 들어오죠. 기관들도 사고 외국인도 사고 프로그램도 사고. 자, 그래서 시장에서 현재 분명한 것은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계속 털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이 와중에도 그러나 사모으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요런 거 시즌 한번 보세요. 외국인들 계속 사죠. 엄청 사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도 계속 같이 사고 있죠. 예, 외국인들 소진율 보세요. 계속 올라옵니다. 이 적자가 나는 회사가 아니고 흑자가 나는 회사다 보니까 생명성 돌파해서 월봉이나 주봉이 위로 이제 전고까지 이렇게 달리려는 어떤 플랫폼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볼 만하고 이런 형태의 종목을 좀 발굴하셔가지고 대한약품도 지금 외국인 기관 계속 사죠. 주가가 그래서 이렇게 가파르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어떤 형태의 주식들도 한번 눈여겨 보시고 다음 주 다가오는 다음 주 또